오늘은 삼진이라는 기업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송 요지에 관련돼서 오늘부터 넣기로 했는데, 일단 제 방송은 투자에 대한 기업 매수 매도 추천 방송이 아닙니다. 그리고 뉴스나 추천에 의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해보자는 기업 분석의 어떤 미흡하지만 기업 분석 가이드 방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분석을 해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좀 도움이 되고자 방송을 하는 것이고,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해서 방송을 좀 보시는 게 저는 그렇게 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에 제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좀 더 도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삼진이라는 기업 자체를 보면, 일단 유통 물량 수는 55%로 거의 개인으로 가지고 있고, 대주주 관련해서 44% 관련자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유통 물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띄엄띄엄 이제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의미하는 바가 저는 따로 검색을 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저는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라서, 일단 뭐 거래량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조금 의심스럽긴 하죠.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별다른 뉴스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굉장히 대규모로 거래량이 일어났었다. 작은 코스닥 490원짜리의 거래량이 이렇게 뭐 단타라고 하기도, 일간으로 한번 볼까요? 일간으로 봐도 거래량만 있을 뿐 어떤 주가의 변동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 490억 원에 관계자 지분만 44%를 가지고 있는 이 기업에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뭐 어떤 원인이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리모컨, IoT, 사물, 인터넷 등을 ODM이나 OEM 방식으로 생산해서 삼성전자 등에 납품을 하고 있다. 컴퓨터, 통신기술이 융합돼서 새로운 제품으로 변하고 있다. 왜냐하면 디지털 방송이나 이런 것 때문에 리모컨도 디지털 TV 쪽으로 뭐 리모컨도 좀 많이 바뀌어 있는 부분도 있고, 리모컨 방식이 옛날 방식에서 조금 심플화된 부분도 있고, 사물 인터넷 등으로 해서 다른 연동 기기들과 리모컨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이런 업종인데, 이런 업종들은 계속해서 개발하지 않으면은 사양되는 부품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또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라 전통적으로 사업이 잘 될 때 같이 좀 상승을 하다가 뭐 모니터처럼 어떤 새로운 모니터 방식으로 나왔을 때 사양되는 기업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뭐 이런 관점으로도 리모컨 쪽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계속 기술이 변화되는 것들을 따라가줘야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25배 정도 나오는데, 주가로 치면 성장이 조금 저조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BBR 대비 현금을 배당을 71원, 현재 시점으로 1% 정도 시가 배당이 나오네요. 배당은 주는 걸로 나오고 있고, 현금은 조금 있다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매출액은 처음 봤더니
1151억 원. 보면 이런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490억 원이니까 한 3배 정도의 매출을 일으킨다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매출액이 시가총액보다 뭐 굉장히 많이 높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기업이 저평가되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매출을 기준으로 일단 가는 건데 그 매출보다도 시가총액이 낮을 경우 저평가 기준으로 보고 접근을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영업이익이 문제가 되네요. 2020년 이후로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한 11,000원 정도, 2020년도에 11,000원 정도 가다가 반토막이 났죠. 오히려 영업이익은 10분의 1 정도로 많이 수축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 당기순이익보다 저는 영업이익을 많이 봅니다. 일단 영업이익이 제대로 되었냐 라고 보는데, 이 영업이익이 2020년 이후로 떨어진 걸 보면 기술력의 부분보다는 어떤 리모컨 사업의 자체에 새로운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반영이 되었다면 최소 매출에 대해서 매출 증가에 따라서 계속 이익이 되거나 아니면 저가 수준에 밀려 있거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채는 많지는 않습니다. 기업이 활동에 대해서. 그런데 영업으로 인한 영업 활동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걸로 봤을 때는 영업이 지금 제대로 팔아서 돈이 안 되거나 매출이 이렇게 거 봤을 때는 돈이 안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가구 매출이 아닌 이상은 실제로 원가 대비해서 적자를 보고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순이익도 1.2%, ROE도 2%대, 2020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거기에 따라 떨어진 걸로 보이고요. 부채 비율은 뭐 24%로 크게 부채 때문에 재무적인 문제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배당 성향은 작년에 30%까지 올라갔으나 순이익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서 시가 배당률은 1%대. 리모컨이 68% 거의 70%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모컨 기준으로 사업을 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계속 연구는 하고 있다, R&D는 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주고, 리모컨은 대부분 수출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 주식 배당을 4월 달에 했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 배당도 하고 주식 배당도 하고, 이런 쪽을 보면 주주 쪽 대주주들이 뭐 다 개인 주주는 아니겠지만 대주주지만 이런 부분도 주주 상황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인데, 재무적인 손익계산으로 봐도 순이익률이나 영업률이 모두 아까 본 것처럼 다 2020년 기점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 순이익이 거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판관비도 좀 늘은 부분, 원가도 늘어있는 부분들, 그렇지만 이익이 없는 걸로 봐서는 거의 저가, 그냥 있는 대로 파는 정도로 보이고, 부채비율은 살짝 올라가긴 했지만 크게 오르진 않고 있는 부분들을, 재고자산이 조금 늘어있던 부분들 한 30% 정도 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고자산이 늘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업계상 빨리 털어야 되는 재고들이죠. 대응 흐름이 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부분들,
일단 저는 다른 부분보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것들을 좀 중요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6월달 반기보고서 나온 것들을 보는데, 본인들도 생각을 한 게 있어서 그런지 태국에 생산법인을 설립해서 올해 5월달에 첫 출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좀 더 매출이나 영업이익 쪽으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 경쟁이 심해서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본인들도 지금 단가 경쟁이 너무 심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UHD, 8K TV 이런 프리미엄 시장을 좀 가져가는 부분들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수익성 확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들. 대부분 수출로 인해서 지금 반기 기준으로 보면 대략 전년도 수준에 있는 걸로 머물러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매출보다는 지금 현재는 수익성 확보가 더 시급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자산은 한 40억 정도로 늘어있는 부분들, 회사를 굉장히 꼼꼼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자금 관리를 좀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일단 매출 채권이 좀 늘어있던 부분들 다음 분기에 이걸 처리하는지 좀 봐야 될 건데, 매출 채권으로만 보면 지금 거진 40% 정도가 증가된 부분들, 매출채권 회전율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안 봤는데 매출채권 회전율을 다음 분기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크게 올랐어요. 근데 이제 이쪽 사업 관련해서 증가되고 감소되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회계연도 때문에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판단할 부분은 아니지만, 매출채권은 다음 분기에 만약에 보게 된다면 이 매출채권을 꼭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가공 매출인지 아닌지 또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이게 현금으로 돌아가느냐 이걸 봐야 될 것 같고요. 회사가 지금 판매만 되어 있고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의심은 해 봐야 되죠. 그 재고자산은 줄었다, 그럼 판매는 되었다, 뭐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고, 근데 돈을 아직 입금을 못 받았다라고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줄었네요. 그러면 재고자산은 줄었으니까 이거를 판매는 하고 돈만 못 받은 건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을 따로 쌓은 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출채권에 대해서 사업보고서에 따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유동부채도 92억을 대비해서 현금이 143억 정도 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현재는 크게 문제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해서 뭐 재무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보다 중요한 거는 영업 개선의 수익성 문제인 거고, 이 수익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일단 5월 달에 태국 법인이 신설되었다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런 출하된 부분 때문에 뭔가 추가적인 매수가 있었을지, 좀 그런 부분 때문에 거래량이 터진 건지, 뭐 따로 5월 달에 뭐 나온 부분은 크게 뉴스가 보이지는 않네요.
공시 정보를 봐도 바로 분기 보고서 다음에 반기 보고서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기업은 무조건적으로 수익성이 개선이 돼야 그때부터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저가락으로 표현을 하기도 어렵고 단지 거래량만 터졌다고 해서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월 달에 거래량이 터진 게 삼성전자에 관련돼서 영향을 받을 거다 생각을 해서 들어가서 상한가를 한번 친 적이 있네요. 상한가 친 것들이 있는데 예상 때문에 먼저 선점한 거죠. 사물인터넷 IoT 때문에 뭐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데 실제 리모컨 부품 IoT로 하긴 하겠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는 거 일단은 반기 보고서로 쳤을 때는 그런 부분들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 아무리 더 뭐 5천원까지 떨어진 적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 회사는 영업이 제대로 이익이 발생을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의 개선에 대한 부분을 너무 선점하지 마시고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봐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